갤럭시 S21을 사전 예약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사전 예약 끝나면 공시지원금이 오른다, 사전 예약 끝나면 판매사의 추가 지원금이 오른다 라는 말을 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전 예약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핸드폰 유튜버 세자아마입니다. 이제 곧 신상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이번 S 시리즈는 지금까지 출시했던 S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죠. 더 특별해진 CPU와 그리고 울트라 시리즈에서는 S펜 내장 지원까지.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이번에는 갤럭시의 새 역사를 쓰겠다 라고 선언한 만큼 소비자분들의 기대감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자, 이런 신상인 갤럭시 S21을 사전 예약하려고 했는데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 공시지원금과 판매사의 보조금이 낮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일반 구매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셨나요? 영상 클릭 잘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 내용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원금 관련.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전 예약이 끝나고 공시지원금이 오를까봐 걱정이셨나요? 실제로 사전 예약이 끝나고 공시지원금이 오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애플에서는 2년 전에 출시했던 아이폰 12 미니 시리즈가 사전 예약이 끝나고 2주 뒤쯤이었나? 공시지원금이 갑자기 40만원으로 올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에서는 G 폴드 3가 출시하고 3달 뒤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죠.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고민은 합리적인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언제부턴가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해야지만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조금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이 일반화에서 조금만 좀 멀어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제가 높은 분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공시지원금의 할인폭보다 선택약정의 할인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선택약정에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요금제가 낮으면 선택약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5G 스마트폰을 공시지원금으로 구매 시 통신사에 따라서 기본료 45,000원에서 47,000원 미만으로 변경 시 할인 반환금이 청구되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요금제를 사용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는 공시지원금이 아무리 높아봤자 다소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선택약정은 기본료가 10,000원이던 20,000원이던 어떤 요금제로 변경하셔도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약정의 장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요금제가 낮으셔도 공시지원금이 아니라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약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라는 일반화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안내해드리면, 자, 여기 소비자 A가 있고 소비자 B가 있습니다. 둘 다 KT통신사를 사용하는데 소비자 A는 KT에서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B는 KT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고 자급제폰을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급제폰을 구매할 경우엔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KT를 사용하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했는데 자기만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같은 통신사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도 혜택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나온 게 선택약정입니다. 즉,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시지원금이 낮을 때 마지못해 가입하는 약정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조건에 맞게 두 가지의 약정 중 더 유리한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생긴 선택지입니다. 공시지원금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약정으로 가입 시에는 공시지원금처럼 단말기 값을 일시납할 수 없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선택약정도요, 단말기 일시납이나 중도 완납 가능하시고 모두 완납하셔도 요금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판매사의 보조금. 평소에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판매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지만, 평소에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도 판매사의 보조금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사실 통신사의 약정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판매사의 보조금은 저 같은 판매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예약 때가 판매사의 보조금이 가장 높았을 때도 있었고요, 사전 예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렵던 기간이 오래 걸리던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거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소수의 고객님들이 아니라면 사전 예약이랑 일반 구매랑 큰 차이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갤럭시 S21 모델, 이 모델 지금 출시된 지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공시지원금과 판매사의 보조금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사전 예약 당시에 통신사 변경 가입 조건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대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 약정의 할인폭도 사전 예약 당시와 지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 예약 당시랑 1년 뒤가 지난 시점이랑 판매사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한 선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게 갤럭시 S21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뭐 폴더블 시리즈나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아이폰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지어드릴게요. 신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지금 변경하기에는 뭐 신제품 초기 소프트웨어 불량이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변경하시기에 지금 변경하시면 위약금이 너무나 많은 분들, 이런 고객님들이 아니시라면 지금까지는 출시되는 시점과 1년 뒤의 시점 큰 가격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저는 웬만하면 사전 예약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 사전 예약 당시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 더 비싸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텐 사전 예약 사은품이 있잖아요. 사전 예약 사은품을 받아서 되팔기만 해도 10만원이 훨씬 넘는데, 게다가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특별 보상까지 진행된다면 완전 바뀌겠죠. 오히려 사전 예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